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뉴저지주 검찰총장에게 빅토리아 이씨 사건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제 뉴욕 롱아일랜드 한 가정집 내부에서 4명이 총격으로 살해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사건 발생 3주년인 오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포 카운티 일대에 소나기와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에서 비행기를 놓친 미국인 승객이 분노해 난폭 행위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이 부모를 살해하고 관리인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전역의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사과 주스가 무기 비소 수치가 높아 리콜 조치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9월 기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언론은 파월은 세계의 시선이 가장 집중된 연설을 통해 연준의 고금리 통화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는 가장 확고한 선언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월간은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17일과 18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통화 정책은 정치와 독립적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11월 5일 대선을 약 7주 앞두고 9월 18일 금리를 내릴 경우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여당인 민주당의 호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사실상 0%로 낮췄다. 인플레이션이 심화한 2022년 초부터 빠르게 인상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연 5.25에서 5.5%로 유지해 왔습니다. 올 들어 인플레이션이 진정됐고 최근엔 경기 침체 우려도 커져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9월 17일, 18일 열리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은 줄었고 동시에 고용에 대한 둔화 위험도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물가 안정을 향한 진전을 이루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나의 확신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은 경제 정책을 다루는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정책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학술 행사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준 의장은 이 행사에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뉴저지주 검찰총장에게 뉴저지 폴리에서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인 여성 빅토리 이씨 사건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 총영사는 이번 사건이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한국에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총영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씨 가족이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절실했던 딸을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성급하고 무분별한 총격을 가한 경찰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반드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밝힌 데 이어 김 총영사가 주 검찰총장에게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서한에서 김 총영사는 지난달 28일 포틀리에서 빅토리아 이 씨가 사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9.11 신고 접수로부터 출동한 경찰이 총격을 가한 모든 상황이 철저하게 조사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영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의 소식은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한인사회 한국에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사망한 이 씨가 한국 국적자는 아니지만 그녀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녀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뉴욕 총영사로서 나의 가장 큰 사명은 모든 한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는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과 관련한 한인사회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숨진 이 씨가 미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의 기본 방침과는 맞지 않지만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영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뉴욕 롱아일랜드 한 가정집 내부에서 4명이 총격으로 살해됐습니다. 총격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5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서 거주해왔으며 주택 내부에서 4명에게 총격을 가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범은 지난주 90대 모친을 잃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울부짖고 비명을 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이웃은 총격범이 최근 95세 모친인 테레사 델루치아의 사망으로 인해 모친과 함께 살던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사이오셋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주민 웬디 페이즈너는 용의자가 힘겨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근 단둘이 살던 90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는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을 매각하려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총격범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그는 5명의 희생자를 집 안에서 살해한 뒤 자신의 앞마당으로 뛰쳐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 페이즈너의 현관 카메라에는 총격범이 집 앞마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으며 그녀는 해당 영상을 당국에 넘겼습니다. 당국은 모친의 재산을 놓고 가족 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관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 법 집행 관계자는 누군가 어머니가 남긴 유서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사망한 총격범과 4명의 희생자가 누군지 아직까지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경찰청장은 총격범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총을 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택 내부에서 사망한 4명의 희생자는 총격범의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주택 매각과 관련한 부동산 중개업자 메리 마칼루소는 지난주 모친이 사망한 뒤 친척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겠다며 그녀에게 집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소 카운티 사이오셋은 제리고와 함께 학군이 좋아 중상류층이 몰리는 지역으로 사업가, 변호사, 의사, 은행가들이 몰려 사는 조용한 동네라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테러 사건 발생 3주년인 오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전사한 미국 군인 13명을 기리기 위해 오늘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앞서 2021년 8월 26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던 중 카불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군 13명을 포함해 약 200명이 숨졌습니다. 백악관 역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며 카불 공항 테러로 숨진 미군 병사의 이름을 열거한 뒤 매일 그들을 애도하며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13명의 미군과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수많은 군인들은 진정한 애국자였다며 20년간 조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복무했고 그들은 진정한 용기와 헌신, 이타심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진 빚을 결코 갚을 수 없겠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성명만 발표하고 전사한 미군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은 미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며 철군 결정으로 13명의 미군이 사망했고 수백 명의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철군 3주년을 맞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으며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았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으며 철군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에는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가 남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측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기로 용기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지난 3년간 우리 정부는 전투 지역에 군대를 직접 배치하지 않고도 알카에다와 IS 무장 세력 등 테러리스트를 여전히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테러 위협에 대처하고 미 국민과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오늘 열린 알링턴 국립묘지 행사는 비공개 행사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초청받지 않았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필 카운티 일대에 산발적인 소나기와 돌풍이 불 예정입니다. 또 일부 지역에 뇌우가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폭풍우가 지나가고 수요일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일부 지역에 강한 소나기와 폭풍이 발생하고 40에서 60마일의 강풍과 함께 작은 우박이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도 몇 차례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되며 내일 오전 8시까지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높은 습도와 함께 기온이 90도 후반까지 올라가며 오후 2시 이후에는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악천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몇 차례 폭풍이 발생하여 돌풍, 작은 우박, 폭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뉴욕 일대 열지수는 롱아일랜드 서부 지역과 비슷하게 체감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콜롬비아에서 비행기를 놓친 미국인 승객이 분노하며 비행기를 발로 차는 등 난폭 행위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결국 공항 이민국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 남성의 난폭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비행기를 놓친 후 비행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난동을 부려 콜롬비아에서 추방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 남성 미국 시민이 보고타에서 카르타헤나로 가는 LATAM 항공편에 게이트가 닫힌 후 도착했는데 승무원이 그의 입장을 거부했고 그는 이를 따르지 않고 경계선을 우회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항공기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알게 된 이 승객은 화를 내며 비행기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촬영한 3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이 남성이 무릎을 꿇고 창문을 두드리며 직원들에게 자신을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잼 프레스에 따르면 콜롬비아 항공 운송 노동자 노조의 다니엘 갈로는 이 미국인 승객이 항공사 직원과 다른 여행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보안 요원은 그를 붙잡아 공항 이민국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몇 시간 만에 콜롬비아에서 추방됐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은 그가 탑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해도 그런 미친 난폭한 사람을 탑승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항공사 직원은 비행기가 이미 탑승이 끝난 상황에서 체크인 카운터에서 아무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직원의 책임이며 특히 게이트에서 승객을 통과시킨 후에는 모든 승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한 남성이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리인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돌진하다가 총격을 당한 뒤 검거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총으로 쏴달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래를 흥얼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충격적인 범죄자 검거 현장이 담긴 경찰의 바디캠이 공개되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7월 9일 잔혹한 살인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산호안 모바일 에스테이트 거리에 있는 용의자 조셉 거드비를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당시 용의자의 부모인 77세의 로널드 거드빌과 79세의 앤토이넷 거드빌이 머리가 잘린 채 살해당하고 그들의 반려견까지 심하게 훼손된 채 죽어있는 상태로 이동식 주택에서 발견돼 이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 조셉 거드빌은 관리인을 공격한 혐의로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된 후 경찰이 그에게 접근하자 그는 피로 뒤덮인 채 횡설수설하며 경찰을 향해 삽을 던졌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물러서라고 수차례 명령했지만 용의자 거드빌은 경찰을 향해 돌진했고 약 3m 거리에서 경관은 그에게 5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처음 3발의 총탄을 발사했을 때 41세 용의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4번째 총탄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고 총상으로 인한 출혈로 이어졌습니다. 대원들이 응급처치를 시작하자 용의자는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하고 미안하다, 당신도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횡설수설 중얼거리기 시작했으며 이어 그냥 나를 끝내달라, 제발 내 머리에 총을 한번 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What's love but second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총상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부모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미 전역의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9,500케이스 이상의 사과 주스가 무기 비소 수치가 높아 리콜 조치합니다. 해당 주스는 Refresco Beverages사가 제조하고 월마트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페트 플라스틱 병에 담긴 6팩으로 판매된 Great Value 브랜드의 8온스 사과 주스입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마트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수준의 비소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진 미국 전역 매장에서 판매된 10,000개에 달하는 사과 주스를 리콜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이 사과 주스가 보건부 테스트 결과 무기 비소가 11.6 ppb로 업계 조치 수준보다 1.6 ppb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시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월마트 대변인 몰리 블레이크먼은 성명을 통해 고객의 건강과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라며 현재 매장에서 이 제품을 모두 폐기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비소 수치가 높아지면 구토, 복통, 설사, 무감각 및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에 따르면 무기 비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광물 비소보다 인간에게 더 독성이 강하며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도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국에서는 무기 비소를 발암물질, 즉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리콜된 사과 주스에서 발견된 비소 수치는 이 같은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FDA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피격당한 데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에 대한 위협이 잇따르고 있어 경호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테네시 서부검찰은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위협한 혐의로 한 남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 울튼 홀이라는 이름의 올해 37세 남성은 SNS에 여러 차례 걸쳐 이들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이 남성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기를 추락시키고 총을 쏴 암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비롯해 해리스 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당국은 보스턴 서쪽의 우스터 카운티의 80대 남성이 뇌염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 내 10개 지역이 감염 고위험 또는 위험 심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동부 도시 플리머스는 일몰부터 새벽까지 공원 등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우스터 카운티 내 옥스퍼드는 오후 6시 이후 지역 당국이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모든 야외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전역에서 모기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번 발병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기의 활동 시즌이 길어지면 댕기열, 말라리아와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한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결혼식을 앞두고 토요일 오전 맨하탄에서 역주행 사고로 예비 신랑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혼녀 숀티아 위버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모든 꿈을 잃은 이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비 신랑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인 38세 워커는 40세의 맥로린과 결혼식을 앞두고 토요일 새벽 그의 사촌 롭 맥로린과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에서 역방향으로 달려가는 픽업 트럭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워커는 뉴저지 가필드에 있는 로열 매너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무료 식료품을 신청할 수 있는 여름 EBT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새로운 여름 EBT 프로그램은 학교 급식이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여름 동안 저소득 가정이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신청 마감일은 9월 4일입니다. 자격을 갖춘 가정은 식료품점과 농산물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EBT 카드를 통해 자녀 1명당 $120의 일회성 할부금을 받게 됩니다. 이 혜택은 푸드 스탬프 혜택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이 돈은 발급된 후 122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여름 내내 문제가 발생했던 가운데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의 발표대로 뉴저지 트랜짓 통근자들은 이번 주 내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금 면제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올 여름 열차는 종종 전선이 끊어져 서비스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뉴저지 트랜짓은 15%의 요금 인상을 단행해 승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번 달 초 머피는 뉴저지 트랜짓 모든 승객에게 일주일 동안 요금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8월 패스를 이미 구매한 월간 패스 소지자는 모바일 앱, 티켓 자동 판매기 또는 매표 창구를 통해 9월 월간 패스 구매 시 자동으로 25% 할인을 받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